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고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인생이 바뀔까요? 노력을 안 해서일까요? 재능이 없어서일까요?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내가 작동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일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상태를 신경과학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뇌를 하나의 거대한 사무실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무실 안에는 수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팀, 시행팀, 감시팀, 창의팀, 기억팀, 모두 동시에 일하고 싶어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요금, 즉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가 전기를 많이 쓰면 다른 부서는 전력 부족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가장 힘 있는 부서가 어디냐면 뇌의 가장 앞쪽,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전전두피질입니다. 이곳은 뇌의 사장실 같은 곳입니다. 판단하고 계획하고 의심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곳입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사장실이 불을 환하게 켜고 풀가동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사장실이 전기를 다 쓰면 실제로 일하는 부서들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입니다. 뇌의 시행 부서들이 전력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제 막 어떤 일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의 뇌를 들여다봅시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고 사이드미러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키고 신호를 보고 옆차 거리를 재고, 이걸 동시에 하려면 어떤가요? 머릿속이 터질 것 같죠. 이때 뇌 안에서는 사장실, 즉 전전두피질이 완전히 불을 켜고 모든 걸 일일이 지시합니다. 핸들 조금 오른쪽으로, 아니 너무 많이 꺾었어. 속도 봐. 브레이크 밟아야 해. 의식이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신경과학에서는 높은 인지부하라고 부릅니다. 인지부하가 높으면 에너지 소모가 극단적으로 커집니다. 운전 연습을 1시간만 해도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뇌가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태우는 상태입니다. 오류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켜집니다. 이건 뇌의 경보 담당 부서입니다. 실수가 날 것 같으면 경고음을 울리는 곳인데 초보자는 이 경보가 거의 항상 울립니다. 결과적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빨리 지치고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건 초보자가 의지가 약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아직 그 일을 처리하는 효율적인 회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시 운전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10년 경력의 운전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운전하면서 음악도 듣고 라디오 뉴스도 들으며 동승자와 대화도 나눕니다. 핸들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아야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알아서 합니다.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뇌 깊숙이 자리 잡은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핵심입니다. 기저핵은 뇌의 창고 같은 곳입니다. 반복적으로 훈련된 동작과 패턴을 압축해서 저장해두는 곳이죠. 처음에는 사장실이 일일이 지시하던 것들이 반복을 거듭하면서 기저핵 창고의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저장됩니다. 한번 저장된 프로그램은 의식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시행됩니다. 이걸 신경과학에서는 장기 강화, 영어로 Long-Term Potentiation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뉴런, 즉 뇌세포들이 반복적으로 함께 신호를 주고받으면 그 연결이 점점 굵어지고 강해집니다. 마치 좁은 산길을 수천 번 걷다 보면 나중에는 넓고 단단한 길이 되는 것처럼요. 굵어진 회로는 신호가 더 빠르게 전달되고 에너지도 훨씬 적게 씁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의 뇌는 같은 일을 할 때 초보자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처리를 해냅니다.
몰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몰입, 영어로 flow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아이가 처음 이 개념을 정립했는데 그는 이것을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게임에 빠져서 새벽 3시가 된 줄 몰랐다거나 좋아하는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니 밥 먹는 것도 잊었다거나 그게 바로 몰입의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뇌 전체가 특정한 방식으로 재조직되는 고도의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몰입 상태에서 뇌에는 3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전전두피질, 즉 사장실이 조용해집니다. 이걸 과학에서는 일시적 저전두엽성, transient hypofrontality라고 부릅니다. 사장이 잠깐 휴가를 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검열, 자기의식, 남의 시선에 대한 신경 쓰기가 일시적으로 꺼지면서 수행 중심 회로가 아무 방해 없이 돌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그냥 하는데 잘 됩니다. 이게 몰입입니다. 둘째, 뇌파가 바뀝니다. 평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베타파라는 뇌파가 주를 이룹니다. 이 뇌파는 분석하고 따지고 경계하는 상태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몰입 상태에서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합니다. 알파파는 긴장 없이 편안하게 깨어있는 상태, 세타파는 직관과 창의적 통찰이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몰입 중에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복잡한 문제가 갑자기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뇌의 화학이 바뀝니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최적의 비율로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보상 신호입니다. 뭔가를 해낼 때마다 잘했어, 계속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물질로 지나치게 흥분하지도 너무 처지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이 두 물질이 동시에 나오면 뇌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최적의 화학 환경이 됩니다. 몰입 상태에서 시간 감각이 사라지는 현상,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셨죠? 이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DMN은 아무것도 안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입니다. 멍하게 있거나,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부위가 켜집니다. 시간을 인식하는 것도 이 부위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몰입 상태에서는 DMN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과제에 집중된 네트워크만 활성화됩니다. 시간을 인식하는 부위가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시간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2시간이 20분처럼 느껴지거나 반대로 20분이 2시간처럼 충실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느낌, 내가 없어진 것 같은 그 감각도 같은 이유입니다. DMN이 꺼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일시적으로 흐려지는 겁니다. 이게 불안한 증상이 아니라 내가 가장 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몰입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몰입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도전 수준과 기술 수준의 균형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가로축이 과제의 난이도, 세로축이 내 실력입니다. 몰입은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수준에서 만날 때만 발생합니다. 과제가 너무 쉬우면 어떻게 되냐? 내는 경계를 풀고 딴 생각을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해도 돼? 위험 없어 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집중 회로가 꺼집니다. 지루하고 멍하고 졸리게 됩니다. 반대로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 뇌의 오류 모니터링 시스템이 경보를 울립니다. 전전두피질이 과활성화되면서 못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불안이고 인지마비입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이 약간 긴장되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지점에서만 뇌는 몰입 회로를 가동합니다. 이 지점을 최적 각성 구간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각성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몰입은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건을 설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집중해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몰입이 오지 않습니다. 과제의 난이도를 내 실력에 맞게 조율하고 환경을 세팅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게 몰입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왜 부자나 성공인들은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성공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을 관찰하면 공통점은 자신이 하는 일에 유독 깊이 빠져듭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할 때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합니다. 이건 운이나 열정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해당 분야에서 이미 자동화 회로를 충분히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저에게 저장된 자동화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전전두피질을 덜 쓰면서 더 깊은 수준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그들의 뇌는 훨씬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훨씬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합니다. 이게 시간당 산출 가치의 차이입니다. 10시간 동안 멍하게 일하는 것과 3시간 동안 완전한 몰입 상태에서 일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몰입 상태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일 자체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즐거우니까 더 하게 되고, 더 하니까 회로가 더 강화되고, 회로가 강화되니까 몰입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이 선순환이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몰입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매번 사장실, 전전두피질이 풀가동하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조금 하다 지치고, 지치면 의지를 끌어모아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 또 지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패턴, 이게 신경학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몰입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회로는 누구든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회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자극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 회로를 새로 만들 수 있고, 강화할 수 있고,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어릴수록 빠르지만 성인의 뇌도 바뀝니다.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과제 난이도를 내 실력에 맞게 조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너무 쉽다 싶으면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잘게 쪼개서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세요. 몰입 구간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둘째, 방해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십시오. 스마트폰 알림, 소음, 멀티태스킹, 이것들은 전전두피질을 계속 깨우는 요인입니다. 사장이 자리를 비우려 하는데 계속 불러 세우는 격입니다. 몰입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반복하십시오. 단 한 번의 깊은 집중은 회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반복이 있어야 장기 강화가 일어나고 기저에게 자동화 프로그램이 저장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짧게 끝나도 괜찮습니다. 뇌는 반복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몰입 훈련과 혹사는 다릅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회로를 강화하려면 훈련도 중요하지만 회복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면서,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뇌는 낮 동안 형성된 회로를 정리하고 강화합니다. 잠을 안 자고 쉬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면 회로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상됩니다. 번아웃이 오면 몰입 회로가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재미없고 집중이 아예 안 되는 상태. 이게 뇌가 회복을 강제로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의지로 밀어붙이면 회복에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성공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이를 악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뇌가 가장 잘 작동하는 조건을 이해하고 그 조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몰입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짧게 집중하다 끊깁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아직 그 회로를 만드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반복할수록 몰입에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에너지 소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10시간 걸려 하는 일을 3시간 만에 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내가 바뀐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같은 24시간, 같은 몸,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 그 차이는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태는 훈련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